겨울철 급증하는 돌연사.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겨울 뇌졸중이 급증하는 때인데요. 방치하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길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하루 이틀 전 뇌가 보내는 신호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인데요.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올겨울은 특히나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오려나 할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또 한겨울처럼 춥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뇌졸중 환자가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교수님? 예. 우리가 추운 날씨를 한번 상상해 보면 추운 날씨에 나갔다. 그러면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네. 입술은 파래지고 피부는 차갑게 변하죠. 그러면 이런 변화가 전신에서 다 일어나게 되면 이 말초 조직에서 뇌로 정보를 보냅니다. 피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피가 안 와요. 그러면 뇌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안 되니까 모든 기관들을 다 깨우게 되죠. 피가 안 간다니까 자, 열심히 해서 피 좀 보냅시다. 피 푸시. 이렇게 되고 나면 심장은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혈관을 갖다가 확장시켜서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외기에 노출돼서 전반적으로 혈관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혈압을 올려야 되는 거가 핀트가 안 맞게 되면 좁아진 혈관으로 과도한 혈압이 밀게 되고 나면 터지게 되죠.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는 만성 질환, 동맥경화 있는 분들은 겨울철에 이런 일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고령 환자인 분들은 나는 부지런할 거야. 나는 여태까지 새벽 운동,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빠지셔도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날씨가 추우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교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미 뇌에서는 요즘 날씨 추우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세팅값이 바뀌는데 그렇지 않고 푸근하다가 날씨가 갑자기 일교차가 심했을 때에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교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 제 정신이 흐리멍텅해져요가 아니라 흐리멍덩해져요가 맞듯이 뇌졸중이 아니라 뇌졸중이 맞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뇌졸중에는 또 이 혈관이 막히면 뚫으면 되지만 터져버리는 뇌출혈은 진짜 무서운 병일 것 같거든요. 걱정이에요. 교수님? 예. 그쵸? 그러니까 뇌졸중은 이제 뇌가 망가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이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인데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이제 혈전들이 생겨요. 혈전들이 생겨서 뇌혈관을 막고 그러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죽죠. 그걸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얇아져 있는 혈관에 이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 혈관을 통해서. 그래서 혈액이 터져 나오면서 이걸 이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 즉 뇌경색, 뇌출혈 합친 이 뇌졸중이 여러 가지 돌연사라든지 후유 장애를 일으키게 되죠. 근데 특히 뇌출혈이 위험한 거는 이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추운 겨울 날씨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 때는 이 뇌출혈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처럼 특히 겨울철에 뇌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겨울철에 부풀어 오른 이것 뇌출혈 부른다. 이것은 특히 겨울에 잘 터지는데요.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것은 뇌동맥류네요. 성 교수님, 뇌동맥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예, 뇌동맥류는 꽈리라는 뜻입니다. 혈관이 이제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24시간 혈관 안으로는 끊임없이 혈류가 지나가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혈류가 지나가게 되는데 혈류가 지나가는 것은 혈관 벽을 타서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혈관 벽은 튼튼하고 안전해야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부풀어 오른 병이 뇌동맥류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부풀어 오르고 누구는 괜찮느냐 하는 설명을 드리면 해부학적으로 저희가 이걸 이해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요. 혈관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현미경을 놓고서는 혈관벽을 들여다보면 동맥벽에는 아주 쫄깃쫄깃하고 탱탱한 탄성 조직이 한 겹으로 쫙 우리 고속도로에 이 방어벽이 한치 오차도 없이 쭉 있듯이 쭉 막혀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알려진 거는 흡연이라든지 과도한 음주 그리고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 등이 있을 때에는 그 혈관벽의 탄성 조직이 틀어지게 되죠. 그것도 모르고 피는 계속 혈류 타격을 하니까 그럼 혈관벽에 부풀어 올라서 동맥류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까 원인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맥류 환자들의 터질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린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그렇다면 좀 미리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라도 알 수 있는 좀 위험 신호가 있으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동맥류의 출혈을 갖다 일으켰을 때의 진단명이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뇌 지주막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들어가는 막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들어가는 위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혈관이 들어가고 있을 때에 혈관이 고정 장치를 하게 되는데 그 소리가 지주 또는 거미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출혈을 일으키게 되면 뇌 지주막 하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은 뇌 동맥류 파열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네, 위험 신호가 무엇일까요? 네. 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오는 두통을 보초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초 두통. 우리가 부대에서 보초는 부대의 안전을 위한 가장 최선방이듯이 네.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찔끔 새는 정도의 두통이 보초 두통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저희가 입고 다닐 때 교수님께서는 요 강의를 하시면서 꼭 책상을 한번 쾅 치셔서 학생들이 이제 잠을 깨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오는 두통입니다. 누구나 두통이 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는데 갑작스럽게 아주 심한 두통이 오고 구토감이 있고 목이 뻣뻣하고 그게 심하게 되면 병원에 오시는데 그러다가 그냥 슬 낫게 되면 병원에 안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대의 보초가 이미 적군한테 점령당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곧 큰 파열이 온다는 걸 의미함으로 신속하게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두통은 사실 갑자기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강도의 고통이 나와야지 보초 고통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성 교수님. 어느 정도의 강도로 아프게 두통의 예. 그래서 두통의 강도는 뭐 머리 안에서 수류탄이 터진다, 뭐 한다, 굉장히 많은 그런 표현이 있지만은 저희 교수님께서는 환자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환자분들이 이렇게 아플 바에 차라리 죽고 말겠다 할 정도의 아주 그런 극심한 두통은 그 정도의 두통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요, 두통이나 구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맞고서 체해도 조금 겪을 수 있는 증상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30분 뒤에 내가 뇌출혈이 있을 것 같다, 병원에 가야겠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예, 지금 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주막하 출혈 두통은 내가 태어나서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환자분들 중에 제 환자는 이제 뭐 기름 짜는 통에 내 머리가 들어간 것 같다 또는 망치로 맞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실 정도로 정말 심한 두통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두통들이 운동 중에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기침이라든지 코를 풀 때 심지어 이제 대변 볼 때 복압이 올라가면서 이런 두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밖에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체위 변환할 때 두통이 있거나 또 임신이나 산후기 때 두통이 있다 이러면 병원에 가셔서 머리 쪽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열이 동반되면서 체중 감소나 혈압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뇌염이나 무슨 세균성 뇌수망정 같은 염증성 질환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 쪽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악성종양 과거력이 있는데 두통이 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5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2차성 두통을 감별하기 위해서 머리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두통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강력한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떤 신호인지 보시죠. 네, 두 번째 신호는요. 이렇게 눈꺼풀이 안 떠지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왜 눈꺼풀이 안 떠지는 거예요, 성 교수님? 예, 우리가 눈을 뜬다 또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째려본다 했을 때가 다 우리가 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신경이 하는 일인데 제가 요거를 신경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눈이 안 떠진다. 그럼 신경이 망가지면 안 떠지겠죠. 그렇죠. 예, 신경이 안 떠지면 당뇨나 그런 것이 있어서 신경줄이 삭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서운 뇌혈관 질환이 눈을 안 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동맥입니다. 동맥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사진이 곧 뜨겠지만은 우리가 동맥하고 이 눈 뜨는 신경하고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위에 보시면 공간이 예. 있네요. 네. 노란색이 저희가 술시에서 찍은 눈 뜨는 신경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동맥입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서 서로 상관없이 이렇게 정상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맥류가 자라게 된다. 그러면은 저 가운데 검은색 화살표 혹주머니처럼 나온 것이 동맥류가 자라면서 저 노란색 신경을 눌리게 되고 잘 보면 그 접합부가 약간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게 되겠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신경은 멀쩡하지만 눌려서 증상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집니다. 동맥류는 아프다 그랬는데 터지기 전이니까 하나도 안 아프죠. 그냥 눈만 안 떠지니까 이걸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것은 동맥류가 터질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신경 때문에 그런 건지 혈관 때문에 그런 건지 감별이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뇌동맥 파열로 특히나 뇌출혈을 주의하셔야 하는 분은 누군지 저희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1번, 갱년기 증상이 심한 50, 60대 주부, 2번, 다이어트를 하는 30대 여성,
3번, 근감소증이 있는 80대 할아버지. 마지막 4번입니다. 과음과 과식하는 40대 남자.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안 하던 다 걸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1, 2, 3, 4 모든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런 양교수님 것 정답은요? 같네요. 예, 저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위험한 분은 저는 1번을 고르겠습니다. 오. 예. 1번이요? 예, 뇌 동맥류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혈관벽이 약해지려면 고혈압이나 흡연, 음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뇌 동맥류의 절반 정도가 60대 중년 여성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이 혈관벽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인데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동맥류가 더 많이 호발이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물론 다 위험하지만 갱년기 증상이 심한 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네. 또 다른 퀴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혹이 있으면 뇌 동맥류 파열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어딜까요? 1번은 자궁, 2번 간, 3번 콩팥, 4번 담낭입니다. 서보배 씨.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 양 교수님이 뇌동맥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중년 여성이다. 그렇다면 1번 자궁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송 교수님 정답은요? 예, 정답은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혹이 얘기하는 콩팥이죠? 거가 네. 우리가 알기로는 신장암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낭성 신장질환이라고 저희가 건강진단에서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콩팥하고 뇌혈관하고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지만 이것은 이제 유전적인 질환으로 다낭성 신장질환을 일으키는 특정한 유전자가 혈관벽에 있는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쫄깃쫄깃한 조직이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고속도로 방어막에다 있는데 거기를 슬금슬금 녹이니까는요. 자기도 모르게 동맥류가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다낭성 신장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뇌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동맥류는 80에서 90%가 유전이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약 10% 정도는 유전성 다낭성 신질환이 아니더라도 있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 형제 자매가 동맥류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요즘은 CT나 MRI로 간단하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뇌혈관 검사를 받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요, 네. 중요하죠. 저 그렇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잘 시청하고 위험 신호를 잘 감지해서 병원에 미리 갔을 경우 어떤 수술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동맥류를 잘라내나요, 교수님? 아니요. 동맥류의 치료 원칙은 동맥류 안으로 피를 못 가게 하는 것. 네. 그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맥류 안쪽으로 피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혈류 타격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파열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가 오시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게 이제 머리 안에 들어가도 괜찮은 클립인데요. 클립으로 목 부분을 쪼이게 되면 동맥안이 이게 혈전이 생기면서 피가 못 가게 하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수술을 하지 않고 하겠다 그러면 다리 쪽에 있는 동맥에서 천자를 해서 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먼 거리를 길게 가요? 올라가서 머리를 열지 않는 대신에 좀 먼 거리를 가야 되죠. 그래서 동맥류 안까지 저런 관을 집어넣어서 백금 코일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는 것을 시도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잘라내는 게 아니군요. 잘라내지 않고 저런 식으로 치료하면 결국에는 피가 가지 못하게 되니까. 못 가네요. 예. 와,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뇌까지 발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직접 가져온 네네네. 지금 여기가 이제 실제 저희가 필드에서 쓰는 모든 장비를 제가 갖고 왔고요. 네. 뭐 동맥류는 모양으로 대신했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튀어나온 동맥류 모형으로 피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여기 막아야 돼요. 네, 고기를 쓸 수 있는 기계는 요거 2개입니다. 요 이게 클립. 뭐죠? 요게 아까 수술에서 썼던 클립이고요. 클립. 요게 이제 코일. 만지면은 네. 이렇게 뭐 수세미 보여주실까요? 같은데 아주 보들보들한. 여기 들어가면 피가 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과연 저걸 어떻게 저까지 가는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수하게 생긴 클립을 물 수 있는 기계를 장착해서 이 클립을 끝에다가 이렇게 물게 되고요. 네. 끝을 벌립니다. 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뇌를 열고 들어가서 네. 안으로 가서 동맥까지 들어가죠. 동맥까지 쭉 들어가서 올라가서. 목표는 자기 혈관으로는 피가 가고 동맥류를 가면 안 되니까 네. 이 경계 부인 목에 정확하게 여기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요거를 살짝 놓게 되면 딱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네요. 막았으니까 네. 지금 보기에도 튼튼하게 피가 못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클립이 딱 막아주네요. 이렇게 결자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수술하지 않고 이쪽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코일이 들어간 게 여기도 보이는데요. 코일이 네,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코일이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고 시커먼 게 네. 보이는데
요 안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코일이 들어가는 거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근데 하면 되나요, 네. 교수님? 결국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까, 만들어서 막아내야 네. 되는데 아까 다리에서부터 뇌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쏠 때 보면은 추진체가 굉장히 큰데 네. 끝에 가서는 조그만 위성만 올라가듯이 다리에서는 이렇게 굵은 혈관을 갖다 네, 집어넣습니다.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 보일 것 이렇게 같아서요. 다리에는 굵은 혈관을 네.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 굵은 혈관을 통해 들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게 추진체인 거죠? 하나를 더 밀게 되면 요 끝을 보시면 하나가 더 나오죠. 조금 더 가느다란 혈관이 뭐가 나와서 나와요? 관이 나와서 요거는 이 얼굴까지만 부분, 이 가고 부분. 얼굴까지만 이 부분인 가고 네. 조금만 더 얼굴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얼굴 밀게 쪽으로 되면? 하고 그다음에 뇌 안으로 갈 때는 보다 네. 더 가느다란 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밀게 되면 여기 가느다라죠. 정말 나오고 가느다란 있어요. 정말 가느다란 줄이 와서 이게 여기. 실제적으로 동맥류 안까지 들어가게 되고 네. 요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요 코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저건 이제 저 관 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코일을 바깥쪽에서 이렇게 밀게 되면 잘 보시면 네.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말리게 되니까 여기. 요거를 넣고 요 동맥류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살살 집어넣게 되고 이렇게 말리는구나. 이거를 끊어서 여러 개를 갖다가 뭉치게 되면 네.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동맥류가 안쪽에 너무 막히게 신기해요. 되는 그런 시술, 코일 색전술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 아주 세심하고 뭔가 되게 정확한 그런 의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약해진 혈관벽을 타고 동맥류가 생겨서 결국엔 터진다는 말씀이신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 흔히 이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 치명적일 것 같거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고혈압.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의 의료진이 고혈압을 얘기하는데 제가 고혈압에서 치료할 거는 꼭 먹고 꼭 제자입니다. 꼭 먹고 혈압약을 꼭 먹고 그 기본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피 검사를 한다. 나 내일 금식인데 내시경 하는데 금식인데 한다고 혈압약을 띄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을 조금 해서 혈압약은 반드시 드셔야 돼요. 아, 그래요? 혈압약을 드시지 않으면 반발성 고혈압이라고 우리가 스프링을 발로 밟고 있다가 밟을 때는 문제 없지만 발을 띄는 순간 튀어서 얼굴을 치듯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꼭 먹자. 혈압약 좀 꼭 먹자. 아침에. 또 하나는 꼭 제자입니다. 제가 여기 저희 환자분 걸 했는데요. 클로즈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혈압 수첩입니다. 혈압 수첩을 갖다가 재서 하루에 3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어때? 우산 갖고 가야 되나? 누구나 한번 확인을 하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혈압이 괜찮은가 하는 거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을 갖다가 이렇게 재서 내 혈압이 괜찮다 하는 거는 스스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저 의사가 주니까는 내 혈압은 잘 될 거야. 혈압 체인지가 작년에 괜찮았어. 언제 건강진단에. 이거는 너무나도 위태한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은 계속 변동할 수 있고 네.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첩을 만들어서 혈압을 재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혈압약 타러 가실 때 그냥 이 수첩을 보여주시면 돼요. 또 하나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혈압 네. 3번 재라고 하셨는데 밥 먹기 전에 재는지 아니면 계속 같은 시간에 재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알려주세요. 저는 불신 검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불신 검문 어느 때나 쟀을 때도 이게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운동을 한다든지 숨이 찰 때가 아니고 안정시에서는 아무 때나 이렇게 쟀을 때 불신 검문 하듯이 쟀을 때에 우리가 140 이하의 안정된 혈압이 하면은 이것은 된 거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요즘엔 이제 약을 드시는 게 워낙들 많기 때문에 혈압약끼리 서로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으시고 나온 다음에 그 처방전을 받으시면 그 약사님한테 드리기 전에 요즘 핸드폰 다 있으니까 촬영해서 내가 먹는 약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고 계시면 다른 병원에 갔을 때 다른 선생님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혈압 측정은 마치 음주 측정처럼 불신검문 해주시고 네. 내 몸이 평소와는 기억했어요. 조금 다르다 의심이 간다면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실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에 나의 뇌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겁나시죠? 나가서 이제 걱정돼요. 보배 씨랑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운동 기능 부족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뇌 건강을 체크해 볼 때, 뇌 질환이 이제 뇌졸중 같은 게 올 건지를 체크해 볼 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안면 대칭과 발음 테스트인데요.
자, 저보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가지고 네. 한번 웃어볼게요. 입 닫고 웃어볼게요. 딱 웃어요? 그리고 아이우에오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이우에오 이거 하실 때 하실 때 이제 그 균형이 대칭이 안 맞는다든지 발음이 자꾸 샌다든지 또 아이우에오를 할 때도 아이우에오가 이렇게 된다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혈액 밀기 검사입니다. 메롱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메롱? 지금 뭐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뇌압이 상승했거나 뇌졸중이 오실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가세요. 그렇기 한쪽으로 때문에 치우치는군요. 네네 혈액 밀기 검사를 해보셔도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손을 앞으로 뻗는 검사인데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뻗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10개를 세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세고 눈을 딱 떴는데 한쪽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 네. 또 처져 있어. 이러면 뇌압이 이제 뇌졸중이 올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력 테스트인데요. 이렇게 제 손가락을 쥐어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꽉 쥐어보세요 해가지고요. 양쪽의 악력이 같은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안 아프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집에 가서 네. 하여튼 악력은 세네요, 보배 네, 씨가. 악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력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균형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균형 아까 테스트? 이렇게 한 발서기 해봤죠, 그죠? 네. 그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텐덤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이 앞쪽 이제 발꿈치 한쪽 발꿈치 앞쪽에 반대쪽 뒤꿈치를 이렇게 대가지고요. 일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서 균형을 잡는데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하거나 10초를 못 버티시면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뭐 화면에도 나왔지만 한쪽으로 자꾸 이제 쓰러지시려고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 제가 아까 지금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 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손, 네, 악력, 역. 다리 이게 균형 검사가 이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가지고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